네, 한방톡톡. 평소 궁금했던 한방 상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네.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한방차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많죠. 네, 특히 이 뽕잎차는 뭐 중풍, 항암 효과도 있고 또 성인병에도 좋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차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한의학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의사가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죠. 네,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네.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뽕나무차, 쌍지차입니다. 소위 말하는. 네. 예, 뽕잎차도 괜찮습니다만 뽕나무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뽕나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잎과 나무가 좀 다른가 봐요? 다르죠. 예, 아. 잎으로 이제 차를 만들기도 하지만 네. 뽕나무로 차를 만들면 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앞에 놓인 게 이게 뽕나무차, 네. 소위 말하는 쌍지차를 네네. 이게 끓여놓은 겁니다. 네. 아주 황금색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마셔도 좋은 차입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밥 말아 먹어도 되고요. 예, 평소에 갈증이 나도 먹어도 되고요. 네네. 보리차 대신 먹어도 되고요. 근데 이 효능이 좀 너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보니까 지금 뭐 아까 잎과 뿌리 네. 가지인 예. 거죠? 말씀을 하셨는데 뽕나무는 예. 잎도 쓰고 가지도 쓰고 뿌리도 쓰고 다 씁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어느 거에 따라서 뽕나무 열매도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어느 거에 따라서 다 그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이제 쌍지, 네. 가지지자예요. 네. 쌍지로 만드는 차, 가지 뽕나무 부분. 가지로 만드는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채취식이에요. 네네. 아무 때나 채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가장 그 영양분이 가장 많이 올라올 때 채취하는 겁니다. 아, 그때가 언젠가요? 그게 네. 바로 언제냐면 새순이 올라오기 직전입니다. 예, 말하자면 이렇게 뽕나무 네. 이 가지는요 겨울철에도 그대로 있어요. 잎만 떨어지고요. 그때 봄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잎사귀가 나오려고 해는 직전에 채취하는 겁니다.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뽕나무를 채취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성에 뽕나무 밭이 있습니다. 이 뽕나무 차를 만들려고 아주 밭을 만들어서 네. 딱 그때가 되면 채취합니다. 근데 사실 뽕잎을 딸라고 네. 또 뽕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지를 자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 잎사귀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근데 잎사귀가 나오면 이미 글로 영양분이 다 간 거예요. 아, 가지는 또 효능이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때 채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건 30년 이상을 먹어봤는데 네. 매일 먹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찬데 보관하면 이런 색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오래되면 뿌옇게 돼요. 맛도 지금하고 달라요. 효능이 떨어지는 이게 건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 저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게요. 박사님. 제가 이렇게, 이걸 먹어서 이렇게 예, 얼굴이 중간중간 좋습니다. 드시는 걸 많이 봤는데. 골드워라. 아주 좋습니다. 아, 골드워럭. 항상 네. 이렇게 혼자서 박사님 드시던 게 이거였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써는 방법이 써는 게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뽕나무 가지 차를 만든 걸 가져왔는데 이렇게 떡 쓸듯이 이렇게 써는 게 제일 좋습니다. 썰어서 네,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나무 가지가 있으면 이걸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옆으로 써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볶을 때 좋고 네네. 잘 볶아지고 골고루 잘 볶아지는 겁니다. 영양소를 더 많이 네.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접할 수 거군요.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우러날 때도 잘 우러나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근데, 써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방금 볶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볶아서도 먹나 봐요. 네. 이거는 볶지를 않으면 이런 맛, 이런 맛, 저기 색깔도 안 나고 네네.
그냥 뿌옇게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황금빛이 나려면 네. 노릇노릇하게 볶아야 되는데요. 이 볶을 때 요령이 있어요. 건양 볶으면요, 건양 겉에만 탑니다. 아. 속까지 안 볶아져요. 어떻게 볶을까요? 뻥튀기? 아유, 머리도 좋으셔. 막상 요리법 하니까 네. 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볶는 방법이요. 모래하고 같이 볶습니다. 고운 모래하고. 그러면 고운 모래하고 볶으면요. 안에까지 노릇노릇하게 볶아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요 정도 지금 버담도 조금 네. 더 이렇게 진하게 볶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미 이게- 지금 볶아진 가지인 예, 거죠? 이게 볶아진 가지예요. 네. 이게 볶아진 이렇게 여린 가지, 네. 조금 더 두툼한 가지, 네. 이거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볶는 방법이 네. 모래하고 이제 볶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모래하고 고운 모래와. 예, 네. 모래하고 이렇게 볶아요. 섞어서 그래가지고 모래는 싹 걸러내고 네네. 가지만 이렇게 털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모래가 싹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가지를 볶아진 가지를 네. 물에다 싹 씻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가 돼요. 아. 예. 이거는 첫째가요. 네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중풍이에요, 중풍. 중풍을 예방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차죠? 쌍지차, 쌍지차. 뽕나무차. 네. 예, 뽕나무 가지차예요. 이거는 풍을 예방한다고 그랬어요. 풍을 예방한다는 건 뭐예요? 순환을 잘 시키고 혈압 조절도 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풍을 예방한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의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의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약이 아니라 차입니다. 차라는 차원에서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효능을. 두 번째는 노폐물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뚱뚱하고 노폐물 잘 쌓이고 밥을 많이 안 먹는데도 자꾸 살이 찌는 사람, 배 나오는 사람, 배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노폐물 제거해야 되는데 그만입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제거되니까 비만, 성인병, 뭐 암 같은 이런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매일 먹는 거니까 네. 그렇잖아요. 부작용도 우리가 없다면서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네네. 주식하고 똑같아요. 차인데. 그다음에 관절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심한 경우는 류마티스 네. 급성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만성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 관절에 또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엔 갈증 해소. 이게 갈증을 굉장히 이걸 먹으면요 진액이 생기고 갈증이 그다음에 이제 해열 진통 효과도 있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게 쌍지차입니다. 여러분 쌍지차를 꼭 올 봄에는 만드셔서 쌍지차 가지고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방톡톡에서는 뽕나무차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즐기시면 좋을지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집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편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